소비량이 늘면서 성인병 발병률도 늘었다고 하는데 성인병 예방과 보양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 효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닭고기. 그 부위에 따라서 각기 맛도 다르고 영양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신선한 닭을 고르는 요령과 용도에 맞는 닭고기 선별 방법, 냉동닭과 냉장닭의 구별 방법 등 닭고기의 영양과 맛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닭고기 맛있게 먹네요. 맛있어요? 네. 평소에 닭고기 잘 먹어요? 네. 그러면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맛있어요? 닭고기요. 닭고기 어떤 맛이 그렇게 좋죠? 양념통닭 같은 건 새콤달콤해서 맛이 좋아요. 네. 우리 친구도 지금 이거 여기도 닭다리 먹네요. 집에서 엄마가 닭 요리 많이 해줘요? 네, 많이 해주세요. 어떤 요리를 많이 해주죠? 뭐 닭도리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본인은 어떤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치킨 종류요. 백숙 같은 거요. 아유, 여기 친구도 지금 닭 요리 기다리나 보죠? 네. 어때, 여기서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싸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싸갖고 가려고요. 가서 누구랑 먹어요? 엄마하고 제 동생하고 아빠. 예. 평소에 일주일에 뭐 며칠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먹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와, 이거 닭다리 먹고 있네요. 맛있어요? 네. 평소에 닭 요리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예. 집에서도 잘 먹어요? 네. 네. 어머니 지금 이 아드님이신가 보죠? 예. 닭다리 지금 뜯고 있는 게 굉장히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요. 집에서 닭 요리 많이 하십니까? 예,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어떤 요리를 하세요? 백숙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끔 이렇게 튀김 요리는 이렇게 나와서 잘 먹어요. 그러면 닭 요리를 해놨을 때요, 식구들이 그 어떤 부분을 가장 맛있게 먹나요? 근데 일단 다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닭 다리를 제일 맛있게 드세요? 저는 날개 좋아하는데. 네, 날개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예전부터 뭐 그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닭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는 우리의 그 전통의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뭐 이 닭고기 하면은 뭐 어른이나 아이 뭐 할 거 없이 굉장히들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제 옆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닭 가공식품들이 있겠습니다. 저 박사님, 이 가공식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닭고기 가공은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네. 이제 미국이나 그 외국에 가보면 수백 가지가 있고 네, 가공육은 대부분 닭고기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가지 안 됩니다. 네, 살코기로 만든 그 닭고기 너겟이 있고, 이 가슴살입니다. 예, 가슴 다리살로 만듭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닭고기 가스라고 해서 왜 돼지고기로 만드는 돈가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요건 닭고기 가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닭고기를 석쇠에다 구워 드실 수 있는 네. 닭고기 석쇠구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닭고기 볶음을 네.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바로 넣어서 드실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이 프라이 치킨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그 튀김 닭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직접 튀길 수 있는 튀길 거죠? 수 있는 네. 그런 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즉석으로 드실 수 있는 훈제 닭고기가 있습니다. 요건 네. 다리 다리 아래 거고, 요건 이제 날개 쪽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양이 크신 분이 드실 수 있는 것은 통다리를 이렇게 네. 해서 훈제를 해놔서 이게 술안주로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모래 주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즉석으로 드실 수 있는 네. 이런 그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감이.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야외에 가서 가지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저 살코기 네. 이런 것이 저 개발돼서 판매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햄버거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 치킨 버거라고 아, 치킨 그래요. 버거요. 병아리 버거, 네. 그 닭버거 해서 이렇게 살코기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네. 이제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그것은 이 닭고기 탕입니다. 닭고기 탕. 네. 뭐 일반적으로 도리탕이라고 하지만 네. 닭고기 탕이 있고, 그다음에 삼계탕을 음식점에서만 드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사다가 집에서 가족끼리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한 것이, 이건 재래닭으로 만든 것이고, 네. 이건 좀 비싸고, 요것은 이제 일반 닭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또 갖다가 그냥 가열만 하면 드실 수 있는 이런 네. 이런 제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은 제품이 나와야 닭고기가
그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그 외국 같은 데는 이 가공식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그 제품들을 봤는데요. 네. 이 부위별로는 또 어떤 부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까요? 이 닭은요, 네. 다리고기하고 이 통닭입니다만, 네. 이 통닭을 분해를 하면은 부분적으로 하면 가슴고기하고 다리고기가 한 70%입니다. 네. 이것이 주로 그 이런 가공 제품에 이용되고, 네. 그다음에 날개고기는 훈제라든지 네. 이런 것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날개도 참 맛있다고 하는데요. 네, 날개고기가 원래 고기의 맛은 뼈에 가까이 붙어 있는 고기가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갈비라든지 네. 닭갈비도 맛있는 거죠. 아이 그참 여러 종류의 그 닭고기가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는데 조 교수님 지금 보면은 뭐 어린이들 아이들만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이 좋아해서 이제 뭐 이 전문점까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현재 그 소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60, 70년대에 그 곡류를 위주로 하던 식생활에서 이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닭고기의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을 좀 보면 설명됐죠? 네. 그래서 닭고기가 다른 육류와 더불어서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듯이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화라든지 또는 외식 산업의 발달, 또 식품 가공 기술의 발달 등으로 육류의 중에서도 닭고기 이런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우리나라 전통 요리도 보면은 그 안에 닭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가 상당히 많죠? 네. 대표적인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좀요. 상당히 비중이 크죠. 사실은 옛날에는 전통 요리로서의 그 패백 닭서부터 예. 또 통닭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사위님이 오시면은 사실상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딸을 잘 봐달라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닭을 잡아서 대령을 했죠. 그리고 예. 전통 음식으로서는 닭찜에서 닭 여러 가지로서 닭으로 다 하는 요리가 상당히 전통 요리로서 많이 보급이 되면서 네.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그냥 닭 요리 하실 적에는 상당히 좋은 고급 요리로서 많이 했습니다. 닭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통닭을 갖다가 굽기도 하고 예. 또 그러니까는 옛날에 산적이죠. 네. 산적으로 다 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거를 갖다 푹 삶아서 물론 죽도 쓰고 또 거기에다가 닭밀국수도 하고 전통적인 요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황 선생님은 전통 그 음식 중에서 뭐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닭밀국수 좋아합니다. 닭밀국수요? 그렇습니까? 네. 예,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드시겠네요. 네. 근데 닭을 우리가 이렇게 식용으로 먹기 시작한 게 역사가 오래됐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인류가 육류로서 애용하는 그 동물성 식품으로서 닭고기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 남아시아 쪽에서 야생 조류였는데 그것을 인간이 이제 기르면서부터 세계 각지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게 네. 그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그런 조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속담에도 여러 가지 닭에 얽힌 얘기가 많고요. 또 우리 신라 시대에 뭐 박흑개새가 알에서 태어났다 등 이런 예. 것은 닭고기의 그렇군요. 그런 사용이 옛날부터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네. 고조선 땅에도 닭이 많았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고 한때 이제 고구려 때 불교 숭상함으로써 동물을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는데도 제사상에는 닭고기가 올랐다는 네. 그런 보고를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육류식품 중에 하나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닭고기 잡수면 우선 느끼시는 게 굉장히 연하다 이런 네. 느낌이죠? 부드럽죠. 고기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닭고기는 다 육류 식품하고의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겠죠. 그래서 다 육류고기로서 많이 소비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철분이라든지 단백질 식품으로서의 좋은 근본이 되죠. 기타 인이라든지 비타민 B 복합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내장 같은 데는 근육보다는 철분이라든지 비타민 B2 같은 거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B 이제 복합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는데 소고기처럼 육질 근육
근육 속에 지방이 함유돼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고기와 껍질 사이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껍질을 제거하면은 지방이 같이 제거되어서 살코기만을 이용하면 상당히 담백하고 연하고 예. 소화하기 쉬운 그런 단백질 식품이 되죠.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환자, 어린이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살찌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네, 동물성 식품이죠. 근데 저희가 보면 이제 주부들이 말이죠. 이 요리하시면서 아무래도 살림살이 그렇죠.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왕 선생님, 이 경제적입니까 닭고기? 그러면요 경제적이죠. 다른 육류에 비해서 상당히 값이 싸죠. 그리고 싸면서도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노약자나 아동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특히 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상당히 그 경제적인 면이 쌉니다. 네. 그리고 또 영양가가 우수하고 소화 잘 되고 그러니까는 역시 그 경제적인 면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예. 그 뭐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아까도 뭐 닭고기 무척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는데 대개 어떤 종류의 닭들을 우리가 주로 먹고 있습니까? 예, 이 닭은 이 두 가지로 개량을 했어요. 네. 하나는 알 낳는 닭으로, 하나는 이제 고기 생산하는 네. 닭으로 개량을 해서 이제 육개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런 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종닭이라고 하죠. 토종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먹던 닭이고 그다음에 오골계라는 또 닭이 있습니다. 까만 거요? 뼈하고 피가 까맣습니다. 네. 약용으로 주로 쓰는 이런 닭들이 주로 우리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그 예쁜 그 닭 네. 모형들이 남아서 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거 수탉이네요. 아마 이게 암탉이고 이 수탉이고 그쪽은 토종닭에 작은 건 암탉? 해당되는 겁니다. 네. 요것은 이제 이 싸움닭인데 고기 네. 맛은 이 싸움닭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아 고기 맛이요? 그렇습니까? 예, 근육이 발달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닭이 종류가 있어요. 그 씹는 맛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맛이 예, 좌우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고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맛으로 먹을 때는 좀 나이가 든 닭을 먹어야 좋고 예. 예, 그 영양가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영계를 드시는 닭이 좋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닭고기 먹을 때 이제 그 냄새가 좀 냄새 나잖아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싫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 무슨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 특이한 성분이겠죠. 예, 닭의 그 냄새는 주로 사료로부터 오는 겁니다. 닭이 네. 사료를 먹고 이제 자라니까. 예. 이제 사료를 먹으면 이제 기름이 끼죠. 기름 끼는데 거기에 이제 휘발성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이렇게 공기 중에서 날아가면서 냄새가 나는데 이 닭이 그 내과에서 고기를 잡는다든지 하면은 비린내가 나지만 네. 지금같이 완전히 배합된 완전 살을 줘서 기른 닭들은 상당히 그 냄새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주제는 닭고기를 하고 있지만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와도 그 성분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 네. 비교를 좀 해주시죠. 예, 닭고기가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지방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닭고기를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하고 그 성분 분석을 좀 하는 광경입니다. 네. 이제 같은 부위를 같은 양을 지금 이렇게 시료로 채취해 가지고 지금 1차 분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1차 분해가 된 다음에는 1차 분해가 다 되면은 이제 그 이 단백질은 이 질소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질소 분해를 시키는 광경입니다. 지금 저기서 이제 질소 분해가 완전히 된 다음에 요 샘플을 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라는 그 최신 기자재에 집어넣으면은 네. 자동적으로 분석이 돼서 그것이 그 이 그래프로 이렇게 지금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별 보면 수분은 닭고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또 역시 높은데요? 높고 예. 수분이 높고 단백질이 높으니까 같은 수분에서는 단백질이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다른 고기보다는 수분이 단백질이 높고 지방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식으로 좋은 거죠. 무기질은 무기물엔 차이가 같고. 없고 칼로리는요? 칼로리를 보면은 소고기, 돼지고기의 한 60%에 지나지 않는다. 네. 그게 그 다이어트식으로는 닭고기도 상당히 네. 지방이 적고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좋고, 예. 다이어트식으로는 그리고 상당히 좋다. 고단백이고 고단백. 고단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 선생님,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몸에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둘 차이를 좀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더 좋다라고 그 단백질을 평가하는 것을 단백질 질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식물성 식품하고 동물성 식품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때는 그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의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얼만큼 고루고루 잘 들어있느냐가 평가가 되는데요. 네. 달걀을 100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달걀이나 우유를 거의 완전 식품이다 했을 때는 그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고루 함유돼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랬을 때에 이 닭고기라든지 육류도 상당히 그 높은 질의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먹어야만이 되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육류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데 식물성 그 단백질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옛날에 곡류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식생활에서 채소라든지 곡류 중에 있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함으로써 그 칼로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육류 소비 증가로서 좀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좀 네. 문제가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 박사님, 네. 저희가 이제 흔히 그 영양식, 보양식으로 이제 네. 영계백숙이나 이런 그렇죠. 것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닭이 태어나서 생후, 그러니까 나이라고 그럴까요? 네. 좀 어색합니다만은 네. 그 몇 살 때, 몇 개월 정도가 제일 맛있고 또 영양가는 생후 어느 정도가 또 맛이 좀 높을까요? 뭐 영계가 맛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계가 맛은 별로 아닙니다. 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계 백숙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맛으로 본다 그러면은 4, 5개월 키워서 네. 지방이 조직 내에 이렇게 어느 정도 침착이 돼 들어간 있을 때 씹는 맛이 예. 좋은 거. 그때가 네. 시기적으로는 4, 5개월이고 네. 예. 영양가로 보면 영계가 좋겠죠. 그럼 보통 영계백숙 하면은 한 30일 키우면 30일. 30일. 거기서 좀 더 기간이 지나면은요. 지나면 3개라고 그러죠. 3개. 3개요? 한 1kg 정도 되고. 아, 그거는- 영계 네. 3개. 그리고요, 그 다음. 그럼 6개. 6개. 이렇게 나갑니다. 예. 선생님, 닭고기 부위별로 영양가가 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르죠. 부위별로 많이 다릅니다. 다리냐, 뭐 예, 몸통이냐에 따라서. 부위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시험장에서 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분석을 했더니 100g당 네. 100g당 그 부위별로 영양 함량을 보면은 칼로리는 성게가 많은데. 네, 성게가 많죠. 네. 칼로리는 성게가 많은데 수분을 보면은 네. 수분을 보면은 이제 역시. 영계가 네.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영계 별 차이가 쪽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껍질을 벗긴 다리와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다리고요. 다리 보면 네. 껍질을 벗긴 다리 쪽이 안 벗긴 다리 쪽은 수분이 적죠. 네, 이번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보면은 녹의 성게 쪽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영계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분석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저런 결과가 그다음에 지방입니다. 네. 우리가 기름기가 많다는데 지방은 날개는 영계가 적지만 네. 그다음에 다리 다리나, 부분은 영계가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근데 가슴 고기에는 또 영계가 적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고기보다는 가슴 고기가 더 많이 먹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그 뭐 날개, 다리, 네. 가슴살 이런 그 부분을 쭉 비교를 해봤는데 이 고기 부분도 맛있지만은요 네. 사실 그 내장 네, 뭐 그렇죠. 좋잖아요. 좋아하시는 네. 분들 상당히 네. 많은데 네. 그 성분은 또 어떨까요? 내장 성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내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쫙 닭이 이제 이렇게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닭을 해부한 그림입니다. 네. 요것이 이제 간입니다. 네. 간에는 이제 비타민이 많다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그 모래 주머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똥집이라고 그러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내장으로 소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살코기에 비교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살코기와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네. 내장 그 간에는 비타민 요것이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같은 양을 부위별로 네. 이렇게 전부 그러니까 가슴살, 다리살, 날개살이고요. 날개살, 그다음에 간, 다리. 내장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네. 이걸 닭고기 부위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이 지방을 추출하기 위해서 에테를 넣어가지고 네. 그 지방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야 네. 지방 함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아까는 뭐 단백질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방을 녹여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종류별로 이게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 넣기 위해서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열하는 방정인데요. 이런 가열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까 보신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수치가 시료를 나오죠. 집어넣으면 이제 쭉 분석이 돼서 네. 수치가 나옵니다. 좀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 칼로리는 날개가 제일 날개가 많고요. 많죠. 그다음에 수분은 수분은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가 많고 단백질은 다리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은 내장이 내장. 많습니다. 또 회부는 또 간에 많고. 네. 그다음에 칼슘이라든지 하는 건 내장에 많이 축적이 돼 있고 철분도 간에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비타민은 얘기할 것도 없이 간이 비타민 보관 창고이기 때문에 네. 날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간에 비타민이 대부분 있으니까 네. 닭간을 드시면은 비타민 부족하신 분들, 철분 부족하신 분 내장을 많이 네. 드시면은 임산부들이 내장을 많이 드시면 철분 공급이 잘 되겠죠. 네. 왕 선생님, 네. 지금 저희들이 쭉 뭐 부분별로 이렇게 영양가도 쭉 봤는데요. 네. 그 어떤 요리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 네. 부위별로 전부 음식을 하는데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장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네. 것은 그냥 구워도 먹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를 굽기도 하고 사실은 찌개로도 만드는 수가 있어요. 전골로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면 아주 좋게 되죠. 네. 네. 그리고 다리살 같은 거는 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구이도 하고 다리살을 제일 맛있다고들 그러죠. 네. 보통 날개살이 날개를 먹으면은 바람이 바람 난다. 핀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공연한 얘기고요. 네. 그 날개살이 정말 그 근육이 잘 발달이 돼서 상당히 맛있는 부위입니다. 그것이. 네. 그래서 그런 것은 튀김도 하고 구이도 하고 또 네. 여러 가지 찜도 하고 하지만 애들이나 이제 그 청소년들은 이거를 날개를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날개 살을 갖다 뒤로다 이렇게 추리꺼치리기 해가지고 만드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로 다 튀긴다든가 네. 찜을 한다든가 굽는다든가 하면은 아주 잘 먹죠. 네. 네. 저도 이 날개를 좋아하는데 저 처가에 예. 가면 말이죠. 예. 장모님이 날개 안 주세요. 바람 난다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닭고기 부위별 용도별 또 어떤 요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초아 씨. 네, 여러분께서 시장에 가서 닭을 사실 때 이렇게 된 거를 고르십니까? 아니면 좀 부분으로 나눠진 부분육을 고르십니까?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날개 부위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요. 나오신 주부님들은 어떻게 사세요, 평소에? 전 그냥 이렇게 사요. 통째로요? 통째로 예. 예. 어머님요? 저도요. 다 그렇게 네. 사세요? 그러면 이걸 사다가 어떤 요리를 주로 많이 해 드세요? 백숙도 하고 아니면 도리탕 정도. 토막을 쳐서요. 예. 그럼 토막 치기 전에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 사시면 훨씬 요리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건 그런데 예. 그냥 집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손님 그러세요? 오시고 이제 예. 특별한 거 외에는. 예. 어머니는 어떻게 주로 많이 해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양념 통닭이요. 양념통닭. 네. 그럼 이 재료 사다가 집에서 직접 찌고 굽고 그렇게 하세요? 네. 예, 손이 많이 가시죠. 네. 헛기치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 가서 이렇게 고르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부위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이게 신선하다 이런 거 아세요? 빛깔이요. 빛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뭐 퍼런 멍들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멍든 거요? 예, 그런 거 빨간 멍든 거 이런 거 좀 피하고. 예. 또 어떤 거 보세요? 전 눌러봐서 살이 단단한가를 또 봅니다. 눌러보셔야 되겠군요. 자, 왕 선생님 이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눌러보신다는 분도 있고 네. 또 빛깔 보신다. 네. 냄새도 맡아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요. 근데 예. 냄새까지 안 맡아보셔도 이렇게 보면 벌써 반들반들하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신선한 걸 그대로 그냥 즉석냉 동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색은요? 색은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역시 이렇게 다몽 색깔이 나고 뽀얗게 색깔이 나는 것이 좋죠. 하얗고요. 네, 하얗고 뽀얗죠. 말하자면은 이런 색깔이 좋습니다. 네. 신선도가 좋으니까 이런 것을 구하시면 돼요. 탄력성이 있어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눌러보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괜찮죠. 그 눌러보지만 또 자꾸 눌러보면 되나요? 눈에 안 봐도 보면 금방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거 보면은 네. 금방 알 수가 있죠.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나오신 요리가 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네. 이렇게 보면 일반으로 많이 해 드시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디서부터 이쪽으로 설명을 참여하시죠. 아, 여기서부터 설명을 그럴까요? 할까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 건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래집이라고 하는 것이 예. 있는데 모래집이나 간이나 콩팥 같은 거 콩팥이 이렇게 생겼군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아주 모르셔서 그렇지 이거는 아주 비타민의 그냥 보고라 그래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다가 여기에다가
저 건이로다가 어머나 어쩜 이렇게 이쁘게 네, 하셨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삶아가지고 이거 볶았습니다 하면은 이거 뭐 술 잡수시는 분만이 아니고 예. 그냥 모두들 좋아하시는 것이 건입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좋아하세요. 그러면 좀 하나 드릴까요?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드릴까요? 네, 지금 잡수시는데 이걸 하실 적에는 물론 이걸 저 삶아가지고 예. 삶아가지고 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칼집을 예쁘게 내니까 뭐 네, 굉장히 아주 좋아 좋죠. 보여요. 근데 이렇게 파니까는 부위별로 파니까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찌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골을 이렇게 만들면요, 요거는 갖다가 이제 그 매운 맛에 이제 이렇게 잡수실 수 있는 것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것을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부 이렇게 여기다 넣어서 네. 이걸 끓이면 간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그 저 영양가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채소를 많이 채소 많이 이용하시면 넣고요. 좋겠죠? 네, 아래로다 배추라든가 이런 거 넣으시고 예. 해야지 되죠. 이건 뭔데 이렇게 멋진 커틀렛을 하셨어요? 이거는요, 속에다 치즈를 넣고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안심입니다. 안심하고 이 저 가슴살하고 잘 이거를 분별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이게 드립니다만 안심이고 이게 안심이요 가슴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기름을 안 자시려면 이런 것이 지방질 피하시는 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은 안심을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심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 띄어야 되겠죠. 네, 띄고 그리고 요 사이를 갈라서 그다음에 가운데다 치즈를 넣고 이걸 갖다가 밀가루 바르고 또 그다음에 소금 후추 해가지고 그다음에 달걀물에 빵가루 발라서 이걸 튀겨내면은 아주 이게 그 좋은 술안주로도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네. 자 이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거 네.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거는 튀김이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날개라고 그러는 거 이게 튀김이에요. 날개 튀김. 벌써 하나 잡수고 계시군요. 여기 있는 것은 이걸 갖다가요. 여기를 갖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예. 쏙 피면은 추리꽃이 되죠. 요 부분을 잡고 그래 해가지고 이걸 갖다 칼집을 내서 뒤집으면 네, 뒤집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파는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사다 하셔도 되죠. 근데 이런 걸 사셨을 적엔 이대로 그냥 튀기셔도 좋고 졸이셔도 좋습니다. 예. 근데 다리살을 제일 좋아하죠. 이거 튀기는 것도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죠. 네, 다리를 역시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예. 차례가 못 와요. 그렇죠. 닭 한 마리에 다리는 둘이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 맨날 뺏기세요. 예. 그리고 주로 뭐 드세요, 그럼? 한 마리 사시면. 목살 같은 거 애들이 안 먹는 거. 근데 이제 부스러기 살 같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면은 아주 이거 주식으로 돼서 아주 좋죠. 네, 근데 이거 정말 근사하네요. 예. 이거 뭐 잔치해도 되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불고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슴살이 팍팍하다고들 그러시지만 이렇게 불고기로 다 해서 좀 매콤하게 이렇게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예, 양념을 하셔서 구워놓고 여기에다 닭고기를 갖다가 곱게 다져서 이 안에도 닭고기 네, 들어갔습니까? 네, 닭고기를 다져서 곱게 다져가지고 양념 하셔서 이제 그 고추장으로다가 해서 된장하고 양념도 좀 잡숴보세요. 네, 그러셔가지고 네, 밥은 이제 쌈에다가 이거 하나 놓으셔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불고기 하나 놓으시고 쌈장 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수시면 틀에다가 찍어내시는 거죠? 틀에다 그대로? 찍어내도 되고 주먹으로 이렇게 쥐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이게 주식으로 좋죠. 그리고 이 튀김이 여기 날개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서의 이 죽은 닭죽. 네, 닭죽은 이제 삶으면은 가슴살이나 무슨 살이나 다 푹 무르게 되죠. 그러면 이 닭죽도 국물하고 함께 끓여가지고 이렇게 온 가족이 잡수실 수 있는 예. 이제 이런 닭죽이고 그다음에 이건 냉채들 냉채입니다. 좋아하시죠? 살로 다 하시면 돼요. 게재로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로 다 이 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은 좋습니다. 겨자가 제일 좋죠. 이게 이제 가장 술안주도 되고 간식도 될 수 있는 이건 다들 잘 잡수시는 전통 요리는 아니지만 깐풍기. 네. 이게 튀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소스를 불렀죠. 이 소스는 탕수육 소스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거 이용하셔도 되겠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 신맛과 단맛을 안 넣고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걸 튀겨서 놨기 때문에 그냥 튀겨서 그대로 잡으셔도 되죠. 네. 네. 자, 이런 거 쭉 들으시고 뭐 특별히 평소에 알고 싶으셨던 거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닭 요리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정도. 너무 물에서 오래 이렇게 넣어가지고 담가서 씻으시면은 거기서 맛있는 단백질이라든가 전부 용해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음식 만드실 적에는 그 만드는 음식대로 따라서 그 너무 물에다 담그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빨리 만드셔야 되고요. 사실 만드실 적에 혹시 여기에도 이 마늘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마늘이라든가 파라든가 넣으면은 냄새도 없어지고 생강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역시 이 마늘 같은 걸 넣어서 하시면 좋은데 냄새 없애는 방법은 생강이나 술 좀 있을 있죠? 생강, 술. 예, 조금 넣으시면 돼요. 네. 그것도 너무 많이 넣어서 생강 냄새 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조금씩 넣으셔야죠. 약간씩만 한 두. 씻으실 때 식초를 약간 사용한다든지 네. 생선에는 그러던데요. 생선에는 그러지만 여기는 그렇게 안 그릴 거지 않으셔도 그러시지 괜찮아요. 않아도 되니까. 식초까지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닭고기가요. 이제 성인병을 염려하시는 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백질이 높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요. 성인병을 예방하는 그런 데서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조덕현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약에서는 닭고기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한방에서는 암탉과 수탉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암탉의 경우는 음의 성질이 강하다 그래서 오장을 강건하게 해주고 또 수탉은 양의 성질이 강하다 해서 기운이라든가 기의 성질을 강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닭은 버릴 게 없죠. 닭의 벼슬서부터 내장, 발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개장산이라는 처방에 닭 내장을 사용해서 오줌 싸개를 치료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닭 벼슬을 이용하여 오줌 싸개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닭의 위 내막을 개내금이라 하는데 이 개내금은 간장, 비장, 대장, 방광 계통 질환에 응용되고 설사, 소화기 장애, 소변 분리 등의 질환에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또 닭의 간은 야맹증의 대증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한약을 먹을 때 닭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간에 풍을 일으키는 음식이라 하여 금기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초 강목이라든가 동의보감에는 이런 금기사항을 찾아볼 수가 없죠. 다만 치료 과정 중에서 약의 소화라든가 흡수 문제 때문에 금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체질적으로 닭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닭고기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경우라도 있습니까? 물론 체질이나 개인에 따라 틀립니다. 살이 찌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는 보기시킬 목적으로 쓰고 그러나 마르고 검은 사람이 닭고기를 먹게 되면 마른 걸 더 마르게 한다 해서 풍을 유발시킬 경향이 있으니까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못 먹을 경우는 병이 진행 중인 사람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못 먹게 하고요. 그러나 먹기 좋을 경우는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이거나 자극성 음식을 가급적 피해야 할 노인이나 어린이 또는 수술 후의 회복식으로는 좋은 단백질이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 박사님, 우리가 아무래도 이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닭고기에서는 기름이 가장 많이 끼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기름이 이제 그 모래주머니 주위에 기름이 다 낍니다. 네. 소나 돼지고기는 살 속에 기름이 끼는데 네. 닭고기는 그것만 드러내면 기름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네.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한 100몇십 킬로 고기를 먹으니까 문제인데 네. 우리 육류 소비량이 전체에서 한 20킬로 정도뿐이 안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네. 성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안 먹게 되면 옛날에 스님이 절에서 풀만 뜯어 잡수셨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닭고기 우리가 몸에 얼마나 필요하냐 하면은 피 100g당 200mg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mg이. 그런데 지금 닭고기를 우리 아무리 먹어도 소고기나 뭐 20kg 가지면 그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네. 마음 놓고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한다면 안심하고 네, 많이 많이 좀 드시죠. 드셔야겠는데요. 근데 이 닭고기 이제 올여름에 삼계탕 많이 드셨단 말이죠. 그 닭과 특별히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식품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네, 닭고기 삼계탕은 우리가 전례적으로 많이 그 보신 식품이다, 보양식품으로서 단백질 근본식품으로서 많이 그 공급했던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인삼이라든지 대추라든지 또는 찹쌀 등을 또는 마늘 이런 것 등과는 그 닭고기가 좀 잘 어울리고 여러 가지 그 닭고기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여성들 이제 미용식으로서도 많이들 드신다고 하는데 왕 선생님, 네. 미용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 B 같은 것도 뭐 C만이 미용식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볼 적에 닭고기는 사실상 우리 미용식으로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 만드시는 방법으로서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닭고기 샐러드도 할 수 있고 뭐 닭죽이라든가 닭으로다가 아까 그 내장으로다가 하는 거 그런 것으로다가 하시는 것이 더 그 좋죠. 내장은 상당히 그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더 잡수시면 더 좋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드실 때는 신선하고 좋은 닭을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거 고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진 아나운서. 네. 지금 여기 주부들과 함께 또 좋은 닭을 좀 고르는 요령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닭이 많지 않습니까? 이 좋은 닭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신선한 닭은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냄새를 처음에 맡아요. 네.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얀 거는 좀 기름이 많고 네. 빨간 거는 좀 기름이 좀 적더라고요. 네. 그 옆에 주문은요? 전 색깔을 보고 하는데 어떤 색을 보십니까? 좀 하얀색. 흰색을 고르신다. 약간 붉은색도 띄지만 네. 좀 대부분 이렇게 대체로 하얀색 네. 그런 걸. 자, 그러면 신선한 닭을 한번 골라보시고요. 우리 또 정 박사님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부들이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물론 이제 잘 고르시는지를 봐주시고 고르셨어요 벌써? 네. 이게 어떤 닭입니까? 이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색상을